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주가의 가치를 판단하고 매수, 매도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차트 구간 나누기와 차트 구간 안에서의 캔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트 분석에 있어서 구간 나누기 및 캔들이 주는 시그널을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라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파생적인 것이고요. 큰 흐름에서 보자면 구간을 나누어서 지지 저항선을 확인하는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한다던가 수급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리고 보조적으로 추세선, 이동평균선 등을 매매에 적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배울 이동평균선은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하고요. 네, 물론 보조적인 것이라고 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보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기술적인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일종의 투자 심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동평균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의 도구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동평균선이 무엇이냐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평균을 연결해서 선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은 오늘의 날짜를 포함한 최근 5일간의 주가 평균 값을 낸 다음에 내일이 되면 내일 날짜를 기준으로 한 최근 5일의 평균 값을 또 내서 그 값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의 평균 값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을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고요. 20일의 주가 평균을 계속 이어나간다. 그러면 그것을 20일 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60일 평균선, 120일 평균선, 이렇게 다양한 기간의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6일 이동평균선, 7일 이동평균선 이런 것을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날은 보통 공휴일이 없다면 월화수목금 해서 5일이 일주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일주일의 주가 평균을 계속해서 이어나간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한 달의 평균을 이어나간 것, 그리고 60일 평균선은 3개월, 120일 평균선은 6개월이 되는 겁니다. 네, 5일, 20일, 60일, 120일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 기간이 아무렇게나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간을 나눌 때 보통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자주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나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은 크게 나누면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장기 이동평균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은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중기 이동평균선은 20일, 그리고 60, 120일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날짜가 기니까 장기라고 하고 짧으니까 단기라고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단기 이동평균선과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의미하는 바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은 현재 주가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현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60일,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현 주가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이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대세 판단선이라고 하는데요. 주가의 추세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을 현재 주가의 흐름이 과거 오랜 기간의 주가의 흐름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라는 뜻으로 골든크로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주식 매매 기법이죠.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때가 있는데요. 이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있다면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의 매매 기법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면 21선이 12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많은 경우에 이런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에는 이미 주가 상승이 반영이 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서 선뜻 매수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전 시점에 미리 골든크로스를 예상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트 구간을 나누고 캔들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이겠죠.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안에서 어느 정도 보조적인 차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면 21선이 121선을 돌파하기 이전에 21선이 121선 밑에서 좀 많이 벌어져 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주가라는 것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리고 구간을 이동하다 보니까 단기 이평선과 중장기 이평선들 역시도 그 사이가 벌어졌다가 만났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라는 것, 데드 크로스라는 것도 이평선 간 거리가 멀어졌다가 그것이 좁아지는 시점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이평선 간의 거리가 어떻게 멀어지고 다시 가까워지는지를 예측하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만났다가 그리고 거리를 넓혔다가 다시 만나는 전체 길이를 3등분을 해보면요. 그 3분의 1 지점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차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 두었다가 최대 이격 거리가 나타난 뒤에 다시 거리를 좁혀가는 시점에서 처음에 체크해 두었던 3분의 1 지점에서의 거리가 되는 시점에 골든크로스를 미리 예상하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주가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하락폭을 거치고 나면 저점이란 것을 다지고요. 다시 상승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다시 상승을 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건데요. 어떤 사람은 구간 안에서 저점을 다지다가 반등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멀어지다가 다시 좁아지는 시점에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과 차트 구간 나누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구간 나누기가 보편적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의 도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이동평균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